2만 달러짜리 태양광 지붕은 매일 밤 당신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1973년에 만들어진 100달러짜리 거울은 햇빛의 70%를 활용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 계산법을 숨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판매원들이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패널에 들어가는 실리콘에는 영구적인 한계치가 있으며 그 한계치는 22%입니다.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 공장 수준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리콘의 한계치이며 2만 달러짜리 설비가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단 하나의 작업에서 100달러짜리 거울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이 숫자는 쇼클리 콰이저, 쇼클리 퀘이서, 한계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실리콘 자체의 밴드 갭에 의해 설정된 단일층 실리콘 태양 전지가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이론적 최대 효율입니다. 그 수치는 생산용 전지가 20ppb4%에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60년간의 연구와 재료 과학에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의 결과로 얻은 절대적인 실험실 기록은 26.7%입니다. 여러 개의 전지를 겹쳐 쌓아 제조 비용을 3배로 늘리지 않는 한 아무도 30%를 넘지 못합니다. 70%는 실리콘 로드맵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문자 그대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은 22%에서 멈출까요? 햇빛은 저고의 선에서 자외선에 이르는 스펙트럼입니다. 실리콘의 밴드 갭은 그 중간의 좁은 대역만 잡아냅니다. 에너지가 너무 적은 광자는 패널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많은 광자는 전지에 부딪히는 순간 폐열로 변합니다. 지붕에 닿는 태양 에너지의 약 75%는 전기가 아닌 열이 됩니다. 뜨거운 실리콘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패널을 계속 작동시키려면 실제로 냉각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 큰 설계 제약이 내리쬐는 햇빛의 4분의 3을 버리는 것인 시스템에 2만 달러를 지불한 셈입니다. 진실은 20%입니다. 그것이 미국 가정에 설치된 모든 실리콘 태양 전지의 절대적인 물리적 한계치입니다. 이는 현재의 한계가 아니라 영구적인 한계입니다. 이제 모든 태양광 고객을 화나게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설령 22%라고 하더라도 생산된 전기가 당신의 집으로 들어간다면 재정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당신의 패널은 해가 가장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전력망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유틸리티 회사는 킬로와트 시당 약 6센트의 도매 가격으로 당신에게 크레딧을 줍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어 에어컨이 섭씨 38도, 화씨 100도의 열기와 싸우고 해가 지면 당신은 동일한 킬로와트를 킬로와트 시당 12세 30센트의 소매 가격으로 유틸리티 회사에서 다시 사옵니다. 이 차익 거래는 시스템의 25년 보증 기간 내내 매일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닉스에서는 이 차익 거래로 인해 평균적인 가정용 태양광 고객이 연간 약 700달러의 손해를 봅니다. 25년을 곱하면 이미 지출한 2만 달러 외에도 주머니에서 유틸리티 회사로 7,000달러의 가치가 이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독립을 위해 판매된 시스템은 사실 거꾸로 흐르는 재정적 파이프라인입니다. 유틸리티 회사는 당신의 피크 전력을 가져갑니다. 당신은 더운 밤에 전력망에 전기를 되사고 집 옆에 있는 계량기는 실시간으로 당신의 손실을 조용히 기록합니다. 이것이 정책 이반자들이 넷 미터링, 상계 거래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용 태양광이 아직 드물었던 1996년에 조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200만 가구의 미국 가정이 지붕에 패널을 설치하자 전국의 모든 유틸리티 회사는 크레딧을 더욱 깎아내리기 위해 넷 미터링 규정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23년에 가정용 태양광 수출 가격을 킬로와트 시당 3센트 미만으로 삭감했으며 이 변경사항 하에 설치된 모든 패널의 새로운 소유자들은 보증기간 내내 전력망에 무료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발전소를 산 것이 아닙니다. 해가 뜰 때마다 유틸리티 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금융상품을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이것에 맞서 싸우지 않을까요? 모든 판매원이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게 만든 30%의 태양광 리베이트인 연방투자 세액 공제를 2006년에 실리콘 설치업자들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직 태양광 발전에만 지급됩니다. 태양열, 포물선 거울, 스털링 엔진 등 실리콘과 인버터가 아닌 것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태양열 무역 단체들은 20년 동안 포함시켜달라고 로비를 해왔습니다. 매년 의회는 수정안을 기각합니다. 이 세액 공제는 현재 연간 수백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실리콘 로비는 아무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실리콘 한계치는 수학입니다. 재정적 함정은 정책입니다. 그 어느 것도 진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1913년에 한 조용한 화학자가 이 모든 것이 틀렸음을 증명했고 이집트 사막에 작동하는 공장을 지었으며 오늘날 100명의 태양광 설치업자 중 단 한 명도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슈만이었습니다. 그는 햇빛을 유용한 일로 전환하는 문제를 탐구하여 향후 90년 동안 어떤 전기공학자도 도달하지 못할 답에 도달한 미국의 발명가였습니다. 그 답은 전자가 아니라 열이었습니다. 햇빛이 실제로 전달하는 것은 열이고 인류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열이기 때문입니다. 1913년 슈만은 나일강 유역인 이집트 마하디에 세계 최초의 상업용 태양열 발전소를 열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각각 길이가 215피트, 약 65m ton인 5개의 포물선형 트로프 거울을 사용해 물이 담긴 구리 파이프에 빛을 집중시켰습니다. 파이프의 온도는 화씨 4,400도, 섭씨 약 204도에 도달했습니다. 물은 증기로 변했고 그 증기는 저압 엔진을 작동시켜 이집트 목화밭으로 분당 6,000 갤런의 나일강 물을 펌핑했습니다. 이 펌프가 대체한 것은 수십 년 동안 지역 농부들을 파산시키고 있던 수입 석탄으로 작동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분당 6,000 갤런. 그것이 바로 1973년에 거울 발전소가 연료도, 전력망도, 석탄도 없이 오직 이집트의 햇빛만으로 옮긴 물의 양입니다. 이 발전소는 약 50마력의 기계적 작업을 무료로 생성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슈만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포물선 거울은 햇빛을 평상시 강도의 15배에서 30배 사이로 집중시킵니다. 그 농도에서 작동 표면인 구리 파이프는 햇빛을 집중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온도에 도달합니다. 특별한 반도체는 필요 없습니다. 히토류 금속도 필요 없습니다. 곡선형 반사면과 파이프만 있으면 됩니다. 집중된 태양열의 효율은 직접 열의 경우 65%에서 75% 사이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입니다. 이는 슈만의 원래 특허, 현대의 동료 검토를 거친 태양광 공학 저널,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스페인, 모로코, 네바다에 건설된 모든 상업용 집중형 태양열 발전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하디 발전소는 100년 전의 예산으로도 동일한 물리학이 산업적 규모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1914년 8월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모든 영국과 독일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슈만은 태양열로 산업 세계 전체의 전력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사하라 사막의
2만 평방마일 규모로 이집트 발전소를 확장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영국도 그것을 원했고 독일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전쟁은 양측 모두 그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슈만은 이집트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로 돌아와 1918년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특허는 카네기 연구소로 넘어갔으나 상업화되지 않았고 마하디 발전소 자체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고철로 처분되었습니다. 60년 동안 작동하던 물리학이 묻혔습니다. 1970년대에 태양광이 마침내 돌아왔을 때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화학자가 아닌 반도체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리콘이 있었고 직접 회로 혁명이 있었으며 제조 공급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터 행정부가 재생 에너지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을 때 돈은 열이 아닌 태양광 발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결정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태양광 엔지니어 세대에게 집중형 태양열 물리학을 다시 교육하는 것보다 실리콘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는 슈만 계산의 부분이 있습니다. 70%라는 수치는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열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그 열을 전기로 바꾸고 싶다면 스팀 터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 터빈은 열에서 기계적 에너지로의 전환을 약 35%로 제한하는 카르노 한계, 카르노트 리미트 위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발전의 최종 순효율은 약 25%가 됩니다. 이는 실리콘 태양광 발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집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들에 전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온수기에는 열이 필요합니다. 복사바닥 난방에는 열이 필요합니다. 샤워에도 열이 필요하고 빨래에도 열이 필요합니다. 추운 기후에서 가정용 에너지 사용량의 약 50%는 직접적인 열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포물선 거울은 실리콘 패널을 3대 1로 이기며 앞으로도 항상 그럴 것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현대적 개선 사항은 분광 선택성 코팅 스펙트럴 셀렉티브 코팅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구리 파이프에 무광 검정색을 칠하는 대신 블랙크롬으로 전기 도금을 하거나 세라믹과 금속의 복합체인 서멧, 자차멧 층을 증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팅은 들어오는 가시광선의 95%를 흡수하지만 저고해선은 10%만 다시 방출합니다. 검은색 페인트는 저고해선의 70%를 방출하는데 이는 파이프가 흡수한 대부분의 열이 하늘로 다시 방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크롬 파이프는 그 열을 거의 모두 유지합니다. 슈만 계산법은 이 코팅 하나만 바꿔도 효율이 60% 더 높아지며 코팅 비용은 철물점에서 $10면 충분합니다. 슈만은 70%가 실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계산법은 한 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이는 오늘날 누구나 뒷마당에서 $100 미만의 재료비로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과 그 제작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철물점에서나 $2달러면 살 수 있는 4피트, X 8피트 크기의 연마된 알루미늄 판, 10피트 길이의 1T인치 구리 파이프 $20, 트로프의 갈비뼈 프레임 역할을 할 3개의 곡선형 경질 플라스틱 파이프 $15, 블랙크롬 도금 키트 또는 분광 선택성 흡수 페인트 한 캔 $10, 파이프를 감싸 대류 열 손실을 방지할 분규산 유리 튜브 $15, 단열 수조 또는 포집된 열을 저장할 모래, 열 배터리, 제작 방식에 따라 $15, 총 재료비는 약 $100입니다. 그 $100로 당신은 1913년 프랭크 슈만의 발전소가 포집했던 것과 동일한 비율의 태양 에너지를 포집하는 작동하는 뒷마당 포물선 트로프를 갖게 됩니다.
제작에는 주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트로프의 갈비뼈는 세 부분의 경질 플라스틱 파이프를 구부려 포물선 곡선으로 볼트를 조여 만듭니다. 알루미늄판은 갈비뼈를 가로질러 볼트를 조이면 자연스럽게 그 곡선으로 휘어집니다. 구리 파이프는 포물선의 초점선을 따라 설치되는데 8피트 너비의 트로프의 경우 곡선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약 10인치 위에 위치합니다. 이것이 초점 배율입니다. 4피트 너비의 알루미늄에 닿는 햇빛은 0.5인치 너비의 구리 파이프에 압축됩니다. 표면적 기준 압축비는 약 96쪽1이며 이는 파이프가 동시에 거의 100개의 태양이 내리쬐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되지 않은 직사광선 아래의 구리 파이프는 최고 온도가 화씨 140도, 이섭씨 60도 정도입니다. 선택성 코팅이 된 포물선 집중 장치 아래에서 동일한 파이프는 15분 만에 화씨 400도, 섭씨 204도에 도달합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면 파이프 안의 물은 거의 즉시 끓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작 포물선 장치는 작은 팽창 탱크가 있는 가압 밀폐 루프를 사용합니다. 설치는 지붕 태양광보다 간단합니다. 포물선 트로프는 단일 축으로만 태양을 추적하면 됩니다. 트로프를 남북 방향으로 배치하면 낮 동안 태양은 트로프 길이에 수직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홀을 그립니다. 초점선이 파이프 전체 길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매달 말에 약간의 계절적 조정만 해주면 태양이 궤적에 어디에 있든 집중된 햇빛은 파이프에 머뭅니다. 추적 모터도 전자장치도 전원 공급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갈비뼈 프레임 양끝에 있는 윙너트를 사용해 3월, 6월, 9월, 12월에 1년에 4번만 각도를 기울여주면 됩니다. 포집된 열은 열 저장 탱크로 들어가며 이를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트로프 루프의 열교황이 코일이 있는 단열된 50갤런 수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조의 물은 뜨거운 샤워 물보다 더 뜨거운 화씨 170도, 섭씨 약 77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수조는 해가 진 후에도 4인 가족이 하루 종일 사용할 온수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열을 저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자 더 저렴한 방법은 모래 배터리입니다. 한 변이 3피트인 나무 상자에 모래를 채우고 그 안에 트로프 루프를 코일 모양으로 넣는 것입니다. 모래는 한 번 충전으로 48시간 동안 열을 유지합니다. 이를 사용해 복사 바닥 난방수를 예열하거나 해가 진 후 가정용 온수 탱크로 다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반전이야말로 천연가스 산업이 이것을 가장 묻어버리고 싶어 했던 이유입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천연가스로 물을 드는데 연간 약 $800를 씁니다. 남향 마당에 적절하게 설치된 $100짜리 포물선 트로프는 그 비용의 80%란 90%를 없애줍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여름철 사용 기준으로 약 6, 8주입니다. 그 후 30년 동안 집안의 모든 온수는 무료입니다. 지역 배관공이 당신을 위해 이것을 만들어준 적이 없는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 때문입니다. 자작 태양열에 대해서는 연방 리베이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당국이 이해조차 못하는 허가 절차도 없습니다. 설치업자 수수료도, 금융상품도, 보증 채널도, 판매 파이프라인도 없습니다. 미국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는 실리콘 패널과 전력망 연계 계약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집중형 태양열은 2006년 정책 단계에서 배제되었고 다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슈만의 계산법은 전국의 모든 공과대학 화학석에 꽂혀 있습니다. 재료들은 모든 철물점 벽에 걸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 부족한 것은 기꺼이 알루미늄 판을 집어들고 포물선 모양으로 구부려 유틸리티 회사에 보조금 주는 일을 그만두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100짜리 거울이
당신의 온수 요금을 없애준다면 300달러짜리 터널이 피닉스 가족의 여름 냉방비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보십시오. 그 터널 영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붕에 내리쬐는 에너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기술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독립적인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번 공학에 숨겨진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